20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되면서 국회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대 국회에 어떤 기대와 또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0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됐고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누군지 결정이 됐는데요. 그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지금 총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원들이 253명, 또 비례대표가 47명 해서요. 그중에 이제 24명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 당별로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10명, 또 더불어민주당이 10명, 또 국민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 그렇게 24명이 이제 미방위 위원회 등록이 됐는데요. 미방위 위원들 중에서는 이제 당초에 각계 전문가 몫으로 영입한 분들이 계세요. 예. 뭐 새누리당의 송혜경 의원님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오세정, 신용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미방에 들어가 있고요. 또 19대 국회 그 전에도 이제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변재일 의원님이라든가 또 이상민 의원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당초 이제 각 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한 의원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번이 이제 박경미 의원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문화 쪽으로 이제 배속이 되셨고요. 또 무소속으로는 이제 지금 윤종우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본인은 이제 전문 분야가 환노이 쪽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시고 또 외교부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최선 의원님은 반면에 이제 언론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미방위로 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계를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계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기본 기능이 예산 편성과 입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또 관련 입법 활동이 다른 어떤 이슈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고 또 실기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된 연구 여건 가운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좀 주력해달라. 이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든가 일관성이 없을 때는 연구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달라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바람이고요. 네 번째 이제 기업, 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연구소, 기업 같이 과학기술 기반 창업자들을 집중 육성함으로 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예. 산학협력이라든가 또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미래 역군인 대학생들이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투자 확대와 지원을 쭉 이어서 가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 확대보다는 성과 제고가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당연한 주문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투자가 있으면은 투자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투자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 투자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쓰는 투자의 한 24%가 정부 예산입니다. 나머지 76%가 이제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요. 참고로 지금 국가 R&D 예산은 36개 부, 처, 청 위원회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금년에 사용하는 국가 총 예산이 19조 1천억입니다. 예. 19조 1천억이라는 것이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라는 기관이 있는데 한 해에 쓰는 돈이 36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6개 부처 청위원회가 쓰는 돈이 NIH 예산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 아직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과학기술 정부 예산이 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모든 분야, 심지어는 뭐 문화, 체육, 예술, 뭐 치안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또 삶의 질 문제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이제 과학기술이 투자해야 될 분야고, 동시에 이제 예전에는 손도 못 댔던 그 대형 시설 장비, 뭐 중형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엄두가 안 났지요. 동시에 이제 거대 과학, 우주라든가 뭐 해양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나라 사정이 어려워도 미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서 전체 국가 예산 살림살이의 약 한 5%는 과학기술 투자에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입법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이 분야의 바람과 또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법부 기능은 역시 입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입법은 그렇게 이슈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 뭐 여야가 쟁점이 있어서 막 싸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여야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인데 종종 이제 다른 이슈들이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방송통신 이슈들이 막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면은 이게 과학기술도 그냥 희생양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제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19대 국회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같은 거라든가, 또 지난해 이제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강화 일환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 정책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폐기가 됐고요. 또 생명자원 활용을 위해서 생명자원 이용법 같은 것도 지금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그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같은 법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제 20대 국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바라는 점이라든지 노력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입니다. 초당적인 지원. 제가 예전에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은 이제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1월 말쯤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연설이 끝난 뒤에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1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이제 회계연도가 10월 1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매년 거의 예외 없이 정말 초당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은 지원을 해서 매년 한 10% 이렇게 늘려서 가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참 부럽다. 정말 과학기술은 여야가 없는 이슈인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만은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달 28일 날 그 3당 비례대표 1번이 다 여성 위원들이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공동 대표가 되고 또 한 30여 명의 특별위원회가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연구포럼 이런 게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20대 국회 내내 이루어져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여야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이제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조정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라는 겁니다. 즉 미방위 소관 예산만 미방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36개 부처청위원회에서 있는 전체 예산을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쉽진 않아요. 국회가 이제 상임위 구성하고 연계돼 있어서 부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지금 미래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 전략본부가 국가 예산 전체를 보듯이 그래서 그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통해서 미방위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국가 전체 예산을 보고 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막 의원 구성을 마친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의 기대와 또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아무쪼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 아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